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50회차 최종 방향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간략하게만 전달해 드릴 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쭉쭉 가볼 거고요.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브라이턴 리버풀인데요. 사실 이 경기 제가 초안에서는 아마 승패를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업다 이거를 좀 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승패 라인으로 봤었고, 그래서 이제 승과 패 고민을 많이 한다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리버풀 수비진이 아무래도 그렇게 다 초토화가 나버렸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무조건 브라이턴이 안 좋아 보일지언정 리버풀이 그래도 앞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뭔가 그냥 저는 기대의 심리라고 그게 들더라고요. 축구의 꽃은 축구의 그 핵심은 저는 공격보다 미들도 아니고 수비부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수비에 이제 그 튼튼함이 사라진 리버풀에게 브라이턴이 충분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속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브라이턴이 갖고 있는 4.85라는 배당이 너무나 현혹되는 배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에는 리버풀 승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1.47이라는 배당이 굉장히 위험한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버풀이 이겨도 진땀승을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브라이턴의 무승부, 그러니까 브라이턴 승을 안 보고 무승부를 받추겠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리버풀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상하게 저는 이제 남들이랑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곤 하는데 저도 무승부를 안 봤지만 다른 분들도 다 무승부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반 픽을 모아봤는데 이 지금 현재 리버풀로 몰려 있죠. 근데 이제 이 구매율을 보시면 해외 구매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무승부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경기가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승적이 더 높다라는 이 수치를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 지금 5개 업체 중에서 무승부 보는 또 그런 업체가 없죠.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 저를 믿고 무패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안과 좀 다르게 최종은 리버풀 사이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겨도 1점 차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버풀이 어려운 고전하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엘체 대 카디스입니다. 엘체 대 카디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엘체 승을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초안 때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강하게 믿어서 무승부를 안 보고 단통 패로 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엘체보다는 카디스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받춘다면 무승부를 받출 텐데 사실 저 2.75라는 무승부 배당이 좀 현혹이 되긴 하지만 단통으로 패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3번 맨체스터 시티와 벌리 이 경기는 사실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리고 레알 알라베스 이 두 개의 경기가 지금 현재 1등과 2등 투표율 그러니까 거의 90%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반 픽에서도 보시면요 거의 압도적인 표를 받고 있어요. 이 두 경기가.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정배로 들어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사실 그래요. 이거는 뭐 현재 흐름이 좀 맨체스터 시티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벌리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제 그래도 뭔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막 벌리가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얘 무승부 거두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1.07인데 사실 1.19를 줘도 괜찮은 배당이거든요. 괜찮은 경기거든요. 근데 왜 하필 1.07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트맨에서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핸디를 얼마나 줬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줬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플러스 1이 아니고 플러스 2 정도를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죠.
과연 플러스 몇을 줬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딨지? 왜 없냐? 좀 확인을 여기 있네요. 맞네요. 제 생각대로 2점 플러스 2점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1.07은 너무 짜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1.11, 12, 19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상관이 없었는데 1.07은 너무 짭니다.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단통으로 가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지만 4번에 이제 발렌시아 대 발렌시아 그리고 AT 마드리드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솔직히 AT 마드리드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근데 발렌시아가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오면서 뭔가 기대 심리가 살짝 걸리곤 했죠.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나요? 좀 그런 점에서 좀 걸리긴 하는데 사실 부상 현황에서 막시고메즈 선수 가야 그리고 디아카비 선수 못 나오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AT 마드리드도 물론 못 나온 선수들이 있지만 핵심 선수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발렌시아가 좀 더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고 AT 마드리드는 그러니까 그 서브 선수들이 잘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는 발렌시아 쪽으로 꺾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이거는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는 AT 마드리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그리고 이제 무승부 구매율이 이렇게 제일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단통패 가겠습니다. 단통패입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경기입니다. 에버턴 대 리즈인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배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기면 에버턴이 좀 진땀승 할 것 같기도 하고 2대1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에버턴 리즈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이제 우에스카 세비야 이 경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저의 도전 픽이 좀 나오는데요. 초안 그대로 최종 픽 역시도 세비야보다는 우에스카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에 비해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에스카 승 단통으로 가봅니다. 다음에 이제 7번 7번이 에스트 브로미치랑 셰필드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거의 50보 100보 완전 라이벌 전이죠. 둘 다 너무 못해가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저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셰필드가 19, 20년도 같은 결과 5번 연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셰필드 사이드로 처음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꾼 게 일단은 이걸 셰필드 사이드였어요.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지금 바꾼 게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경기가 웨스트 브로미치가 막 이길 만한 그런 유리한 요소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업체 예상이나 뭐 구매율이나 일반 사람들 픽이나 모두 다 웨스트 브로미치 홈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셰필드가 그만큼 너무 못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7번은 웨스트 브로미치 승무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이거는 제 데이터를 좀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승무입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레알 마드리드 알라베스인데 사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로 보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시티 경기보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알라베스가 잘하지 못하고 또 이제 역대 전적에서 보면 알라베스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쪽도 못 썼기 때문에 홈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했고 비겨보지도 못했던 알라베스가 어떻게 이 경기에서 레알을 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이 좀 기회긴 해요.
벤제마, 발베르데, 라모스 선수 못 나올 때, 그리고 원정팀도 물론 주전 핵심 선수, 미드필더 선수가 못 나오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잡겠어요, 레알을?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일단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레알 승을 빼기라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사실 전 8번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서 이게 역대껏 4번 연속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이 데이터 하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번 연속으로 나오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 좀 깨진 거예요. 최근에 깨졌어요. 이게 원래는 전 6번까지는 이어가는데 7번, 8번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없다 이걸 좀 강하게 믿고 레알 마드리드 2변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지 팬지 정말 감이 안 와서 그냥 이 경기 저는 지웁니다. 네. 후회 없이 지우겠습니다. 어디 갔니? 그리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웠습니다. 저는 알라베스가 이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당 떴을 때 레알 마드리드 1.22 떴을 때 이거 너무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베터들의 심리를 좀 이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네, 그냥 지우기로 결심을 먹었고요. 다음에 9번에 사우스햄튼 맨유. 자, 이 경기는 솔직히 무승부보다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나, 네, 제가 초안에서는 뭐라고 봤었냐면 이 경기 뭐 초안에서 뭐 안 봤네요. 근데 이제 이 무승부를 배제를 한다면 저는 승패를 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상 현황에 사우스햄튼이 데닝스 못 나오고 맨유에서는 루크쇼 못 나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 득점원인 데닝스가 못 나온다라는 것부터 사우스햄튼한테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겠죠. 근데 뭐 루크쇼 못 나오는 것도 맨유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맨유가 받고 있는 1.77 원정에서의 배당은 너무 좀 낮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사우스햄튼이 그만큼 잘 나가기 때문이죠. 네, 맨유가 만약에 1.77 너무 짭니다. 솔직히 네, 너무 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맨유 사이드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9번에 지금 보시면 구매율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구매율은 원정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무슨 거 이렇게 제일 낮은 이유는 또 뭐지?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맨유 단통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맨유는 단통입니다. 네, 맨유 단통입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헤타페 빌바오네요. 솔직히 이 경기 자신 있게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빌바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초안 때도 헤타페 승은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전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헤타페 19-20년도 홈 3연패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 4번 연속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보다는 더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0번에 지금 구매율을 보시면요, 원정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게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일반 픽도 그렇고 또 이제 업체 예상도 보면 지금 이제 헤타페 쪽으로 많이 손을 들어주고 있긴 한데요. 왜 빌바오 쪽으로 이렇게 구매율이 많이 몰린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헤타페 빌바오는 무패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의 냄새가 좀 되게 많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가 10번 경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10번에 이제 무승부 없다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단통이라면 무를 뺄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 무패로 갈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11번에 이제 이 대망의 빅매치죠. 첼시 대 토트넘.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만 봤을 때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첼시도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토트넘한테만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첼시도 지금 어마무지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배당 보고 딱 느꼈어요. 배당 보고 토트넘의 승이다. 이거는 아마 저는 프로토로도 엄청 강하게 가볼 것 같아요. 이 토트넘의 3.20이라는 배당을 전 물려고요. 네. 1.89, 3.20 이거는 거의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보자면 첼시와 토트넘의 홈에서의 전적은 진짜 압도적으로 첼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첼시 토트넘 경기가 첼시가 정배인데 지금 정배 투표율은 정배 구매율은 토트넘에게 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럴 경우에 승부패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토트넘의 승을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 전적을 봤을 때 첼시가 그래도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는 변치 않아요. 전 아무리 현재 흐름이 토트넘이 뭐 스포트라이트가 엄청 받쳐 있고 하지만 토트넘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팀전에서 굉장히 좀 약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토트넘 팬이라서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마 이 토트넘이 첼시까지 잡겠어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경기 아무것도 안 봤을 때는 그냥 무승부 혹은 첼시 사이드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본 바 이거는 구매율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트넘에게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10번 경기, 11번 경기죠. 예, 구매율도 많이 몰려 있고요. 업체 예상도 지금 첼시의 승을 단 한 팀도 안 본다라는 거. 이런 거 다 통틀어 봤을 때 이거는 토트넘 승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회차에서 저는 이 경기를 제일 먼저 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패를 합니다. 이 경기 좀 기대가 돼요. 사실 이번 승부패 안 들어도 저는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다음에 12번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인데 이거는 저는 좀 쉽게 갔어요. 정말 쉽게 갔습니다. 셀타비고 사실 이 경기 그라나다 승 안 봅니다. 네, 그라나다 승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셀타비고 사이드인데 왜 그러냐? 12번에 지금 보시면요. 셀타비고하고 그라나다하고 누가 더 잘 나가냐 하면 그라나다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근데 셀타비고가 지금 구매율도 그렇고요. 이 95.2%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은 수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투표율은 그라나다가 더 높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현재 구매율이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있는지 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셀타비고 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라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승무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고요. 13번 아스날. 이 경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진짜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 경기가 예상하기 힘들어요. 아스날이 분명 울버햄튼한테 많이 강했지만 울버햄튼도 지금 현재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과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스날은 제가 알던 그 옛날에 그 강한 아스날의 느낌이 사실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네. 그냥 약간 에버턴 같은 느낌이. 에버턴을 막 비하하거나 뭐 그 누가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스날이 막 그렇게 강팀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좀 몇 년 됐어요, 저는. 아스날 팬분들에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울버햄튼도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상향 표준화가 됐는데 이 경기 아스날이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승부를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구매율이 무승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스날의 승과 패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일반 픽에서 울버햄튼이 단 7표밖에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이 이유는 아마도 역대 전적 때문이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승패로 나눠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14번에 이거는 좀 쉽게 갔습니다. 이거는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인데 두 팀 다 너무나 잘 나가는데 이거 홈팀에 지금 87.8% 몰려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뭐 잘 나가긴 해요. 지금 1등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원정팀도 그만큼 잘 나갑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구매율이 몰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단통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근데 좀 어렵네요 사실. 많이 어렵네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를 가져가실지는 전 잘 모르지만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홈팀 사이드인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 어디 갔니? 예,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이거는 네, 뭐야? 네, 이런 거는 승무. 네, 저 똑같습니다. 이 라인도 승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회차는요. 네. 네, 다만 저는 이 첼시 토트넘 경기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좀 재밌게 보기 위해서 좀 돈을 들여볼 생각이에요. 이 프로토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 구매 내역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